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플러그 파워와 포르투갈 에너지 기업 갤프의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기사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시네스 정유 공장에 들어서는 대규모 수전의 설비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이 프로젝트, 사실 단순한 설비 공급 계약 이상으로 볼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게 그냥 장비 하나 사고 파는 걸 넘어서서요.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여러 겹의 맥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 또 기업 전략이나 산업 구조, 거시 정책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 그린 수소 경제라는 약간은 좀 이론적으로 들렸던 개념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딱 구체화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같아요.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플러그 파워의 PEM 수전의 설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네코 PEM, 고분자 전해질막 방식 수전의 설비죠. 여러 수전의 기술 중에서 왜 하필 PEM 방식이었을까요? 이게 기존의 알칼라인 방식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나은 건가요? 아,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PEM 방식이 선택된 데는 몇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동 시간이에요. PEM은 전원을 켜고 끄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알칼라인 방식보다 훨씬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특히 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력을 쓸 때 아주 중요해집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날씨 따라 확확 바뀌니까. 맞아요. PM 방식은 그런 간헐적인 전력 공급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수소 생산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그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기술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같은 양의 수소를 생산할 때 차지하는 공간이 더 작아요. 공간 효율성이요. 네. 그리고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도 더 높고요. 시네스 정유공장처럼 이미 운영 중인 시설 내부에, 그러니까 기존 공간에 새로운 설비를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작은 부피가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아, 설치 공간 제약이 있는 곳에서는 확실히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기존 인프라랑 통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빠른 반응 속도의 공간 효율성까지 확실히 매력적인 기술이네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모듈형 설계라는 점이거든요. 10메가와트 단위로 설계됐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모듈형 설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이게 그냥 기술 사양 중 하나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게 단순히 그냥 10메가와트짜리 여러 개 붙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략적인 이점이 아주 큽니다. 일단 처음에는 10메가와트 단위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필요하면 이걸 단계적으로 계속 추가해서 최대 100메가와트까지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확장할 수 있게끔 설계된 겁니다. 아, 시작은 작게 하고 나중에 키울 수 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초기 투자 리스크를 확 줄여줍니다. 리스크 감소요? 네, 처음부터 막 100메가와트짜리 거대한 설비를 한꺼번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엄청 들고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근데 모듈형은 일단 10메가와트로 시작해서 운영해보고 시장 반응이나 기술 발전 속도 같은 걸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서 검증하고 괜찮으면 더 투자한다. 훨씬 안전한 접근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규모의 경제요? 모듈로 하는데 어떻게 규모의 경제가 되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표준화된 10메가와트짜리 모듈을 계속 반복해서 생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생기고 또 부품 같은 것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모듈 하나당 생산 단가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아, 반복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낮춘다. 그렇죠. 이게 결국 그린 수소 생산 비용 자체를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 리스크는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까지. 정말 스마트한 설계네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보죠. 갈프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돈이 무려 6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9천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네, 상당한 규모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수전의 설비만 사는 비용은 아닐 거란 말이죠. 자료를 보면 바이오 연료, 특히 HVO나 SAF 같은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시설까지 같이 짓는다고 나와요. 이건 그냥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어떤 거대한 베팅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6억 5천만 유로 투자는 정말 여러 층위의 경제적 고려가 녹아있는 결정입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운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에요.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 네, 여기서 연간 한 15,000톤 정도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갤프가 기존의 시네스 정유 공장에서 사용하던 그레이 수소 시효의 대략 20% 정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기존 수소의 20%를 그린 수소로 바꾼다. 네, 근데 그 기존에 쓰던 그레이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요즘 특히 그렇죠. 지정학적 이슈도 많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린 수소로 이걸 대체하면 그 가격 변동성이 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비용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군요. 그것만 해도 의미가 클 텐데 SAF 같은 새로운 연료 생산과 연결된다는 점이 더 흥미로운데요. HVO 같은 차세대 재생연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로 투입됩니다. SAF 생산에 그린 수소가 꼭 필요한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SAF 생산 공정에서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EU를 중심으로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항공 쪽 규제가 강해지는군요. 네, 대표적인 게 EU의 Refuel EU Aviation이라는 규제인데요. 이게 항공사들한테 SAF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계속 높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안 쓰면 분익을 받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규제가 새로운 시장, SAF 시장을 강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수요가 법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갤프는 이 투자를 통해서 이런 규제 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규제 대응이면서 동시에 기회 선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프리미엄 SAF 시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도 맞추고 돈도 벌겠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 효과가 바로 탄소 비용 회피입니다. 탄소 비용 회피요? 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그냥 환경에 좋다는 걸 넘어서 직접적인 돈이 됩니다. 돈이 된다고요? 어떻게? EU에는 배출권 거래제, ETS라는 게 있잖아요. 탄소를 배출하려면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야 하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배출권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네, 그렇죠. 는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 운영 효율 높여서 비용 아끼고 SAF 팔아서 새 돈 벌고 탄소 배출 줄여서 또 돈 아끼고 정말 다각도로 경제성을 따져본 투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부터 장기적인 신시장 개척, 그리고 규제 대응과 탄소 비용 절감까지 아주 복합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프로젝트는
플러그 파워와 갤프, 이 두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필요가 정말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양사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가 이 시네스 프로젝트라는 접점에서 아주 절묘하게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각자에게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갤프부터요. 네, 갤프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유 가스 기업에서 벗어나서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체성을 바꾸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이 시네스 프로젝트는 그냥 뭐 시험 삼아 해보는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 스스로도 결정적인 첫걸음, decisive first step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업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유 공장을 미래 에너지 허브로 바꾸려는 시도, 이게 약간 방어적인 전략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좀 더 공격적인 측면이 강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둘 다요. 네. 일단 방어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유 시설이 나중에 기후변화 규제가 더 심해지거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 쓸모없어지는 자산, 즉 좌초 자산이 될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프로젝트는 그런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걸 단순히 위험 회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저탄소 연료, 특히 그린 수소와 SAF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 기술, 그리고 중요한 건 인력까지 활용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단순히 큰 계약 하나 따낸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플러그 파워에게도 이 프로젝트는 정말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네, 이 프로젝트는 유럽 내에서 진행되는 PEM 수전의 설비 프로젝트 중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급에 속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된다는 건 플러그 파워의 기술력이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상업 운전에서도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걸 시장에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술력 입증이군요. 그렇죠. 다른 잠재 공역들, 예를 들어 다른 정유사나 화학기업들에게 플러그 파워 믿고 맡겨도 된다라는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수주 활동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또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네. 이번 시네스 프로젝트는 그때 인수를 통해 확보한 정유, 가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복잡한 공정을 다루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전의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의 복잡한 산업 환경에 맞춰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럽니다. 이게 성공하면 플러그 파워는 단순한 설비 공급업체를 넘어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설계, 구축, 운영까지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통합수소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스 그룹 같은 다른 배경의 조직을 인수해서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죠.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업무 방식의 차이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겁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확실히 각자의 미래 전략과 필요성이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서 탄생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속한 산업 전체, 특히 정유나 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렇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유나 화학 같은 산업은 공정 특성상 엄청난 열과 압력이 필요하고 또 수소를 대규모로 사용하기 때문에 탈탄소화가 정말 어려운 분야로 꼽히잖아요. 소위 hard to abate 섹터, 감축 어려운 산업이라고 불리죠.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산업용 수소 수요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은 여전히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로 이용해서 만드는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시네스 프로젝트의 산업적인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탈탄 소화가 가장 어렵다고 여겨졌던 산업의 심장부, 바로 정유 공장 안에서 그린 수소가 상업적인 규모로 그것도 기존 공정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의 첫 번째 사례 중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 사례 중 하나.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다른 정유사나 화학 기업들에게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경로까지 보여주는 셈이군요. 혹시 다른 많은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유독 이 시네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갤프라는 프로젝트 주체의 강력한 의지와 전략적 필요성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갤프에게 사활이 걸린 전환의 문제였으니까요. 네, 절박함이 있었군요. 그렇죠. 둘째는 플러그 파워의 검증된 PEM 기술력과 특히 프레임스 인수를 통해 확보한 통합 솔루션 역량입니다.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겠죠. 기술과 솔루션 역량? 네. 그리고 셋째는 포르투갈 정부와 EU 차원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시네스가 위치한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 경제 육성에 매우 적극적이거든요. 여기에 EU의 자금 지원 등도 뒷받침되었을 거고요. 아, 기업의 의지, 기술력, 정책 지원,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졌군요. 네, 그런 요소들이 잘 결합되면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단순히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소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즉 가치사슬 잔체를 한 장소에서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가치사슬의 통합 구현. 네, 재생에너지 발전, 수전해로 그린 수소 생산, 정유 공정 자체의 투입, 플러스 SAF나 HBO 같은 바이오 연료 생산의 활용. 이 전체 흐름이 시네스 정유 공장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모델인 거죠. 특히 SAF 생산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SAF와의 연계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그린 수소가 단순히 기존의 그레이 수소를 1대1로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역할에 넘어서는 거거든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요. 네, 항공연료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저탄소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린 수소가 기존 산업의 탈탄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린 수소가 그로운 시장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흥미롭네요. 그럼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 시네스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 혹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니 해도 실행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행 단계? 네. 지금까지 유럽에서 발표된 수많은 그린 수소 프로젝트 계획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아직 기술 검토 단계에 있거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최종 투자 결정, 즉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FID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FID는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검토를 마치고 이제 진짜로 돈을 투입해서 건설을 시작하겠다는 최종적인 투자 승인이거든요. 이게 통과되어야만 실제로 대규모 자금이 집행되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포인트 오브 노 리턴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들이 아직 계획서 상에만 있거나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면 시네스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실행 버튼을 누르고 실제 건설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시네스 프로젝트는 이미 FID를 통과했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건설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실제 상업적 규모로 건설 단계에 들어간 그린 수소 프로젝트는 아직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와, 생각보다 많지 않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시네스 프로젝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 시장이 더 이상 가능성이나 잠재력만 이야기하는 그런 희망적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현 단계, 현실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론이 현실로 바뀌는 중요한 이정표, 마일스톤인 셈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로 정말 큰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더 큰 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전체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맥락 속에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개별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는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네스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EU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방향과 정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EU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정책 흐름을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럽 그린딜, 유러피언 그린딜이고 다른 하나는 리파워 EU 계획입니다. 그린들과 리파워 EU. 네, 유럽 그린딜은 아시다시피 유럽 경제 전체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구조로 바꾸겠다는 아주 거대한 목표고요. 리파워 EU는 그 과정에서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시급히 줄이고 에너지 안보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자립, 이게 중요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리파워 EU 계획을 보면 아주 야심찬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EU 내에서만 1,000만 톤의 재생 가능 수소, 즉 그린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추가로 또 1,000만 톤을 해외에서 수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엄청난 양이죠. 2030년까지 2천만 톤. 정말 대단한 목표네요. 네, 그러니까 탈탄소화라는 환경 목표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안보 목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네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 전략, 그리고 에너지 자립이라는 그런 전략적 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EU의 이런 거시적인 정책적 의지가 그냥 구호나 계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갈프나 플러그 파워 같은 민간 기업들의 실제 투자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사례겠네요. 그렇죠. 이런 성공 사례가 나오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저렇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유사한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정유 공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정유 공장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린 수소를 통해서 스스로를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 장소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축소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존 산업의 완전한 파괴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파괴가 아니라 전환. 네,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적인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숙련된 인력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저탄소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전환, 크리에이티브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조적 전환이라 기존의 자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활용한다는 관점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이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다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 예를 들어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산업,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모델, 일종의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는 영감을 주는 거죠. 특히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네요.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저스트 트랜지션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기여 측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연간 11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물론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모델 자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다른 곳으로 확산되었을 때의 그 잠재력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1만 톤이라는 숫자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여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는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과 복제 가능성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확장성과 복제 가능성. 네, 만약 시네스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이 그린 수소 생산 및 활용 모델이 유럽 전역의 다른 정유 공장들로 혹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정유 공장들로 확산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네, 일부 시장 예측 기관에서는 유럽의 정유사들이 2030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체 수소량의 약 30% 정도를 그린 수소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만약 그 정도 수준의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30% 상당한 비중이네요. 그렇죠. 시네스 프로젝트는 바로 그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이자 전체 그린 수소 시장의 성장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강력한 동력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확산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중요한 시험대이자 동력원. 네, 오늘 플러그 파워와 갈프의 이 시네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젝트는 정말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설비를 판매하는 계약, 그 이상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PEM 수전의 기술과 모듈화 설계의 대규모 상업 실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그리고 SAF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또 탄소 비용 회피라는 다층적인 동기부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 전략 측면에서는 전통 정유사 갈프의 과감한 저탄소 기업으로의 변신 노력과 수소 기업 플러그 파워의 통합 솔루션 리더십 강화라는 양사의 목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이고요. 산업적으로는 그동안 탈탄소화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하드 투 어베이트 섹터에 구체적인 탈탄소화 경로를 제시하고 동시에 SAF 시장이라는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적으로는 EU 그린딜과 알리파워 EU 같은 원대한 정책 목표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들어보니까 기술 발전이 어떤 경제적인 유인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담대한 전략적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촉발되면서 결국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변화의 고리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과서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선순환 구조의 강력한 실증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네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과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 그린 수소 경제의 확산 속도와 그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현재 이 시네스 프로젝트는 기존의 정유 공장이라는 틀 안에서 거기서 사용되던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하고 또 SAF 같은 새로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시네스와 같은 곳에 성공적으로 구축된 이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허브가 단순히 그 정유 공장 내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장의 담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산업체들, 예를 들면 근처의 항만 운영이라든지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운송 부문, 혹은 더 나아가 지역 전력망의 안정화를 돕는 역할까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까지 그린 수소라는 동력을 공급하면서 그 지역 전체의 산업 및 에너지 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존 인프라의 전환을 넘어서서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현재 이 시네스 프로젝트는 기존의 정유 공장이라는 틀 안에서 거기서 사용되던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대체하고 또 SAF 같은 새로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시네스와 같은 곳에 성공적으로 구축된 이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허브가 단순히 그 정유 공장 내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장의 담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산업체들, 예를 들면 근처의 항만 운영이라든지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운송 부문, 혹은 더 나아가 지역 전력망의 안정화를 돕는 역할까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까지 그린 수소라는 동력을 공급하면서 그 지역 전체의 산업 및 에너지 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존 인프라의 전환을 넘어서서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목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